이 간도와 독도 이야기를 좀 이제 마무리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요건 이제 어느 왕 때 참 많이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들 그 나쁜 남자의 대명사. 네, 바로 숙종. 환국정쟁의 중심에 있었던 왕. 숙종. 숙종인데 여러분들 꽤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환국정쟁에 좀 안 좋은 모습들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화폐, 상평통보 이게 이때 나옵니다. 이때 숙종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동법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인 시행이 이제 숙종 때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군영도 이제 또 마무리가 되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숙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숙종 간도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때 청나라와 이 국경선 문제가 이제 국경 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자라고 해서 세운 게 뭐였냐면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는 겁니다. 이 백두산 정계비는요,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서위 압록 동이 토문이에요. 서쪽으로는 압록강. 이게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동이 토문, 이 토문이 문제가 되네. 이 토문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는 토문강이 따로 있다. 그리고 중국 측은 토문인 바로 두만강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좀 계속 이슈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 토문강이 있다면 그 북간도 지역, 즉 만주 지역은 우리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지역에 우리 조선인들이 가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종 때가 되면 그 지역에 아예 간도 관리사를 임명을 해요. 간도 관리사를 아예 임명을 합니다. 어느 왕 때? 고종 때. 그리고 세금을 받아요. 아니, 그쪽에서 세금을 받는다. 이거 뭐 게임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실질적인 우리의 어떤 영토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종료가 돼요. 언제가 종료가 되냐면 바로 간도 협약. 간도 협약에 의해서. 자, 이 간도 협약은 여러분들 1909년. 이 1909년에 체결되는 건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간도 협약을 이 영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이 간도 협약을 우리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청과 일본, 청과 일 사이에서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간도는 청나라 땅이다. 대신 일본은 철도 부설권 가져간다. 뭐 이런 식이 되면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 영토일 수도 있는 그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를 1909년이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바로 외교권이 을사늑약으로 우리의 외교권이 일본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테이블에 협상 테이블에 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픔이 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청과의 어떤 그런 관계, 간도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독도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독도도 숙종과 관련이 있어요. 독도도 또 숙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다시 통신사가 이제 파견돼요. 다시 교류합니다. 광해군 때 이제 다시 이제 외교 관계를 회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통신사의 역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통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는, 일본의 선진 문물을 전파하고, 이 선진 문물을 이렇게 전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부의 어떤 그 권위, 막부의 어떤 그런 세력을 또 인정해주는, 막부의 어떤 그 세력을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 그런 역할들을 이 통신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한번 좀 볼 때는요, 여기 이제 숙종 때 이슈가 되었던 인물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안용복이에요. 안용복이 도의를 합니다. 안용복의 도의. 일본에 가가지고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땅이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와요. 이제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아주 역할을 하신 분이죠. 어부 출신이신데 진짜 이게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사한 분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독도가 아예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딱 못 박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 대한제국에서 발표한 칙령 제41호예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요건 여러분들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1900년도에 이걸 발표하면서 우리의 어떤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네, 러일 전쟁 과정에서 강제로 편입을 시키는 모습이 있더라. 이게 모두가 다 지금 독도와 관련된 내용들임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간도 독도까지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 간도 독도는 이제 근현대사는 얘기하지 않으려고요. 이렇게 지금 숙종 때부터 쭉 한번 훑어봤으니까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조선의 그 500년의 어떤 정치를 한번 다 훑어봤습니다. 진짜 긴 시간을 이렇게 2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요. 하여튼 고인물이 오래되면 결국은 썩게 된다는 그 당연한 진실,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조선은요 양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